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0, 50대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20, 30대 지지율에선 최근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때 2030 지지율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펼쳤지만 1월 3주차 들어선 윤 후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만나 이 후보의 청년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청년 전략이 좀 어떤 거다 하고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좀 무엇일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청년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면 그 문제만 풀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층적으로 보고 다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서 전략으로 치면 다원적 전략 같은 게 저희의 이제 전략입니다. 20대에서 좀 네. 등락이 조금 심한 이유는 좀 뭐라고 좀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20대 분들에게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 그리고 어떻게 소통하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노력하긴 하지만 꼰대 자체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세대 때문에 노력하는 꼰대이지만 이게 좀 상대적으로 여전히 이제 어른이긴 어른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극복이 어려운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 자체가 젊어진다기보다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있고 이렇게 좀 젊은 당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는 어떤 입장을 딱 밝혀달라. 네. 좀 이런 경향성이 좀 네. 제가 봤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이기도 한데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 청년선대위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구호가 저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구호는 국민 전체를 저는 나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그 정치적 구호에 속해 있는 여러 열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저기에 동의하면 내 이야기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해체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구호가 나왔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인지 교육에서 남성을 가해자화했다거나 잠재적으로 혹은 아니면 성할당제에 있어서 뭔가 되게 부당한 면이 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다거나 이런 부당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해체하자가 아니라 전담하는 정부기구를 만들 때 이렇게 이름을 바꾸자거나 여성 전담부서는 만들지 말고 성 전담부서는 만들지 말고 성 관련해서 격차를 풀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주장으로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랑 좀 비교하자면 네. 이 후보가 청년층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불친절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서민의 편에 누가 더 서 있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재명이 좀 그 서민들 편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자신이 가졌던 어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누군가는 그렇게 겪고 있을 거라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되게 호소력이 짙어요. 근데 반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주택 청약 발언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집을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택 청약을 드는 이유는 집을 살려고 들지 샀기 때문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발언을 듣고 전혀 이 생활 세계를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랑 비교하자면은 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이게 질문 받고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의 강점이 좀 이렇게 크게 모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강점인 것 같거든요. 안정감이 있으신 것 같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는 게 좀 단점이라고도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와는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좋든 싫든 저 사람이 뭐 하려고 한다. 기본소득 할 것 같고 기본금융 할 것 같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을 자주 바꾸셔가지고 그 선명성이 떨어진다고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를 평가하듯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천명했던 걸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게 더 좀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하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반대로 시민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흔들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좀 유연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딱 하나만 꼽아달라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대표 청년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두 개가 묶어져 있는데, 원래는 세 개인데 하나는 기본소득이고 하나는 기본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별복지가 촘촘해져도 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기억나는 게 150개의 이력서를 쓰고 원룸에서 스스로 고독사 한 30대 분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복지체계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가닿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로 최소한이라도 가닿게 해야 된다. 기본소득 했을 때 그 꼭 따라 붙는 꼬리표가 이 포퓰리즘이다. 아주 과거에 갑자기 대한민국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게 좀 포퓰리즘적이라고 보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정도 시도해볼 만한 상태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하는데 7조 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이 60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지급하는 규모에 견주어 봤을 때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7조 원이면 그게 네. 1인당 얼마 잡았을 때 연 100만 원. 연 100만 원. 그러면 21살이 된 분은 29살까지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배당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인터뷰하는 이 주에는 네. 2030 지지율이 사실 조금 많이 떨어지셨어요. 네. 이거를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2030인데,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저는 2030의 지지를 얻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기대할 만한 정부인가 아닌가의 지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저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청년의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는 접근은 여전히 유지해갈 생각입니다. 여가부 폐지나 멸공 때문에 20,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았고, 그리고 작은 요소는 되었을지 몰라도 그게 아주 지배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았던 거 너무 내분했었잖아요. 봉합이 안 됐던 것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실망이 다시 회복된 것이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음 스텝에 정부를 열겠다는 것으로 설득이 되면 조금씩 지지를 해주실 거고, 야 너희는 진짜 안 바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설득하기 좀 어렵겠죠. 저는 여전히 그 게임이라고 봅니다.